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을 걸어봐도 될까요? 간밤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1차 임상시험 결과 참가자 45명 전원에게 항체가 생성됐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FDA로부터 2차 임상시험도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요. 3차 임상은 오는 7월쯤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 6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과는 정반대로 6월물 만기를 하루 앞두고 8%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호재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은 손실 중이다 또는 수익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챔쇼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02-3772-0269번, 0279번 이 두 가지 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 상담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방송 시작부터 10시 15분 전까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댓글 몇 분을 뽑아서 중반에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또는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을 보니까 이제 항공이나 여행부터 IT, 정유주들 이런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이 이렇게 엄청 오르고 있고 또 최근 흐름과는 달리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강하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미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에 이제 힘입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도 역시나 소외되었던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은행주라든가 제조업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또 기술주라든가 언택트 관련주라고 하죠. 그런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이 또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소외를 당했던 기업들이 지금 이제 야, 괜찮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백신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 가지를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야, 이거 지금 끝이 아닌 것 같은데 3분기, 4분기 실적도 정말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사도 될까? 주가가 올라가도 괜찮을까? 내가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시장에 좀 가담을 해도 될까라는 약간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은 하반기에 혹시나 또 코로나가 재발이 되고 재확산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덜하지 않을까? 백신이 좀 막아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장은 코스피가 지금은 상방향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1950포인트를 뚫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윗자리를 뚫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상승을 조금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나 우리가 기대를 조금 해봐야 되는 것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급 자체를 그렇게까지 맹신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장의 상징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장의 상징성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같이 이렇게 붙어준다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쌍끌이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개인은 6천억대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2천억과 4천억대로 약 각각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요. 역시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금화를 해놓고 있다가 이 현금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지금 이 현금을 투자를 해도 될까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관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풀어지게 되면서 역시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를 좀 진행하게 되는데 하루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좀 유지가 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의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와 준다면 역시 시장은 상방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 코스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닥이 지금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치고 왔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대형주가 무겁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돌발 악재들이라던가 잠재적인 우려감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해소가 되려면 이제 여기 1950포인트 이상에서 역시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승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경제가 성장을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미국 경제는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지만 지금 그 외의 국가들은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경제 성장률 최고 고점을 찍어놓은 이후로는 경제 성장률 둔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쇠퇴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광하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미래 것을 우리가 땡겨와서 미래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다시 또 바꿔 이야기한다면 미래도 안 좋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인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인 거고요. 조금 중기든 장기든 봤을 때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봤을 때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역시 가격적인 요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반갑진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 비중을 이제는 70%에서 뭐 50% 정도까지 이렇게 줄여내면서 매매에 가담을 하시되 지금은 매매 실력이 조금 출중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실력이 필요한 매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조금 소액으로 연습을 해본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들어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재료 관련주들 많이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지금 백신에 관련된 뭐 파미셀이라던가 그런 기업들 급등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급등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머나 지금 백신이 나온단다. 그러니까 저런 종목 잡아야 될 것 같아. 저런 거 매수해야 되겠어. 라고 혹시나 잘못 붙게 되면은 역시 고점에 사서 물려버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 테마 관련주를 잡되 현재 핫한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테마를 미리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좀 대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앞으로 대기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저는 뭐 최근에 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죠. 원격 진료죠.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좀 관심이 좀 많이 가고요. 그리고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역시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벤처기업 관련 투자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인베스트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임과 동시에 역시 지금 뭐 화폐개혁 이야기라던가 데이터 정보를 공개하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이야기 나왔을 때 역시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보안 섹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보안 섹터 중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테마를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테마 관련 장세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지금 현재 핫한 기업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일시적인 급등이 많기 때문에 고점에 잡아서 큰 고통을 좀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또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지수는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지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종목을 잘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은 하반기 정도 또는 가을 정도까지는 지수는 탄탄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매매를 하는데 더 이상의 큰 충격은 아직은 일단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악재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 항상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매매할 때는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급등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미리 잡아서 선취매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1980선도 터치를 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좀 과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지수보다는 종목들을 좀 잘 보셔야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원격 진료, 벤처 투자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라라는 조언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오늘 장도 대응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남아산업이요. 네, 남아산업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4,200원에 50%요. 네, 14,200원에 5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것이 처분을 해야 될란가, 네. 올라올 수가 있을란가, 어.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네. 제가 또 선거 때목에도 전화 한번 해버리니까 그때 상담 한번 받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때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네. 거는 그걸 갖다가 누구 줘버리면은 한 5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하셔서 지금 어쩌고 된 것인가 알고 싶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아산업 네. 더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남아산업 14,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신데 선거 네. 때 한 번 상담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뭐 저하고 하신 건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 뭐 누굴 줘버리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런 상담은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매도를 안 하셨죠, 그죠? 지금 예, 일단 안 했어요. 이게 선거 관련준 건 다 스스로 알고 계시고 투자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니요, 그때는 한참 이제 거시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갑자기 빠져불고 팔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처분을 해야 될란가, 네. 어쩔란가 알고 싶어서 지금 상담 한번 받으려고. 네, 일단 뭐 전화했습니다. 상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걸 왜 매수하셨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본인이 왜 매수했는지도 모르고 이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다라면은 그거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자녀가 야 너 그거 지금 왜 하고 있어? 그 공부 왜 하고 있니? 지금 그 게임 왜 하고 있니? 몰라요, 내가 왜 하는지 몰라요. 이러고 있으면은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요. 자기가 내가 매수를 했을 때는 어떤 기업을 매수하겠다 생각을 했을 때 왜 매수하는지, 뭐 때문에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잘 알고 투자하는 것이 가져가는 데도 유리하고 누군가와 상담을 했을 때도 내가 이해하는 속도가 달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담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 기업을 얼마나 잘 알려고 노력을 했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참고하셔서 조금은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남아산업 네. 같은 경우는 이낙연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낙연 당선인이 그때 후보 시절 때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을 때 사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죠? 예. 선거가 끝나면은 이 기업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선거 때 당선이 될 거다 생각하고 올라갔던 기업을 사셨는데 선거가 끝나니까 야 이제 볼장 다 봤다 하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고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질 못하고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이낙연 당선인이 대선 주자로서 얼마나 힘을 낼 것인가, 얼마나 빛을 발할 것인가, 지지율을 얼마나 올려낼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뉴스를 체크하신다면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빠져서 내가 정리해야 될지가 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쪽에 어떤 섹터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가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청자님은 남아산업을 50% 정도 비중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는 이낙연 당선인의 이제 대선 관련 이야기를 좀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뭐 여권에서 주자로서는요, 뭐 이낙연 그 당선인이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지율 발표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한 번 더 상승의 기회는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큰 손실을 내고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한 13,000원 이상까지 한번 올라와 줄 때 본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네, 이거는 뭐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예. 섹터도 그런 가격을 잘 잡으신 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3,000원 이상에서 본전까지 딱 왔을 때는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일단 밑으로 크게 빠지게 되면 비중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저는 11,000원이 무너질 때 단기 지지선이거든요. 네, 이 단기 지지선이 무너질 때는 비중을 좀 줄여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낙연 당선인에 좀 집중을 많이 하셔가지고
뉴스를 좀 체크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정치인 테마주라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주가가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인 관련 소식들 계속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13,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풍제약이고요. 네, 25,500원에 10%거든요. 네. 이걸 앞으로 더 매수해도 될런지, 어떤지 그 전망 좀 알고 싶었어요. 네, 더 매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좀 내려왔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신풍제약 2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 추가 매수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을 더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예상을 해보건데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좀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2년이나 됐는데 투자를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2년 동안 지금 어때요? 결과가 괜찮았나요? 투자 성적이 괜찮은 편이세요?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았어요. 자주 하진 않았어요. 네네. 신풍제약을 왜 매수하셨을까요? 코로나 관련주라고 누가 옆에서 좀 많이 앞으로 갈 거 전망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매수했거든요. 얼마나 매수하셨어요? 옆에서? 그는 가격이요? 아니요, 그 옆에서 좋다고 하신 분은 뭐 집 전 재산을 막 다 걸고 이렇게 집을 팔아서까지 매수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자기가 그렇게 사야지. 지금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이게 기업이 뭐 좋아서 올라온 것까지는 아니고요. 역시 코로나 관련 이제 치료제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기일 수 있는 게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코로나 이제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지금 당장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먼 미래 이야기예요. 네. 최소 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야 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야 나도 치료제 한번 만들어 볼게, 나도 도전해 볼게, 내가 만들고 있던 약에서 이런 치료제가 있는 것 같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백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볼게 라는 이야기 말뿐인데 그것 때문에 급등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자녀가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우리 어떤 A라는 집의 자녀가 대기업 삼성전자에 입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경사해요, 그죠? 네. 야 정말 대단하다, 축하한다, 그 연봉도 높고 좋다던데 라고 하니까 우리 자녀가 나도 거기 한번 신청해 볼 거예요 하니까 옆집에서도 나도 신청할 거예요 하니까 전부 다 잔치를 여는 거예요. 다 붙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한쪽이 붙었다고 하니까 나도 신청서 넣어볼게, 나도 넣어볼게, 나도 넣어볼게, 나도 넣어볼게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실력도 없는데. 이해가 혹시 되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풍제약이라는 이 기업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온 상태인 거고 지금 거품이 많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더 매수하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네. 되셨나요? 네. 뭐 물론 옆 사람이 보기에 그리고 시청자님이 보기에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하이드로클로로킨이 뭔지도 모르겠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약 같고, 트럼프도 복용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이야 이거 대단한 약인 것 같다, 이거 정말 치료제 될 것 같아, 그러면 주가가 지금보다도 한 8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더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로만 본 거잖아요. 그 자료를 100% 믿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주변에서 이거 정말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저는 TV에 나오는 입장에서 그리고 매매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은 고가에 올라와서 더 가는 경우보다는 크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사신다, 더 매수하신다라는 것은 좀 의견을 반대해드리고요. 역시 네. 손절 라인을 잘 잡아놓고 매매해야 되는 고가 매매예요, 여기는. 네. 네, 그래서 고가 매매는 손절 라인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19,500원이 무너지면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위쪽으로 올라올 때도 큰 수익, 장기 투자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때 빨리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21,000원대 이상에서는 수익을 조금 짧게라도 챙기고 마무리 짓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항상 정신을 맑게 유지하시면서 남의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백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죠.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19,500원 무너지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한양행이요. 네, 유한양행 매수가랑 비중은요? 13,400원인가 500원인가 아직 53,400원인가 500원인가 어제 그저께 샀는데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인데 네. 좀 몇 개월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사도 될까 어떻게 좀 궁금해서요. 아, 이제 몇 개월 더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제 추가 매수도 하고 싶으신 그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유한양행 54,400원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요.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저는 이 기업 유한양행이 뭐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5대 제약사 중에 하나를 뽑아라라고 하면은 역시 유한양행은 반드시 들어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회사가 실적도 괜찮고요.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크고 점유율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5대 뭐 제약사라고 한다면 뭐 대웅제약, 종근당, 뭐 유한양행 등등등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싼 가격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것은 저는 의문점이 좀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아니 주식한 지는 뭐 한 5년 넘어 된 것 같은데 좀 하도 많이 내려오고 그런 것 같아서 많이 내려왔다고 어제 그냥 잠깐 올라왔다가 많이 내려온 거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뭐 담아봤는데 그래서 문 전문가님한테 좀 물어보고 손질할 건지 조금 뭐 한 5, 6개월 1년 내로 가져갈 것 같으면 조금 더 비중을 실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제 잠깐 떴다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는 더 갈 수 있는 기업인데 빠진 것 같다 생각하고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정말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몇 개월 좀 못한 가져가고 싶고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 기업이 어제 급등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 뭐 위궤양 치료제, 항암 치료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제 전임상이 뭐 끝나고 계량 신약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량 신약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 많아서요. 네, 그런 거 공부 안 하시니까 여기서 고가에 사서 장기로 가져가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려면 적어도 제약바이오에서 말하고 있는 계량 신약이 무엇인지, 계량 신약이 나왔을 때 잘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 계량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복제약하고 다를 게 거의 없는 겁니다. 약에 성분이 있어요. 뭐 A라는 성분이 있으면 그 A라는 성분과 B라는 염기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A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제 약효를 냈을 때 B라는 성분이 같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B를 바꿨을 때 A라는 주 성분은 그대로인데 염기라고 하는 그 B라는 성분을 바꿨을 때 우리가 계량 신약이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약이긴 한데 야 조금 바꿨으니까 신약 인정해줘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자동차로 치면 풀체인지 있잖아요. 예, 자동차로 치면은 우리 이번에 그 제네시스 G80 모델이 풀체인지가 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제네시스는 제네시스잖아요. 그랜저도 옛날 그랜저와 지금 그랜저, 예전에 이제 닌자 눈처럼 뒤에 생긴 것과 지금 그랜저가 같은 그랜저긴 한데 풀체인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차라고 해줘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약이 과연 의료계에서 많이 매출이 나올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미 쓰고 있던 약들이 있었고 똑같은 성분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던 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매출 나오기는 힘들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의학계에서는 이미 자기가 잘 쓰고 있었고 환자에게 잘 맞는 약이 있었는데 어머나 새로운 약이 나왔다. 너희 몸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약 쓰겠어 라고 하는 의사는 잘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이 신약이 나왔을 때 매출로 어마어마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상을 해볼 때 지금 여기서 매수하셨다는 것은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냥 생각에는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설명이? 예, 이해가 되고 조금 네. 잘못 들어갔나 싶네요. 네, 잘못 들어가셨어요. 예, 잘못 들어갔나가 예. 아니라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계량 예, 심리학에 예. 대한 이야기와 제가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이건 들어가면 안 되구나라는 게 딱 예, 오죠,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나이가 많다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 예. 연세가 많은 거랑 제가 지금 설명하니까 바로 이해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항상 쉽게 공부하시길 바라겠고 뭐 제 방송에서는 절대 어렵게 설명 안 드립니다. 그래서 방송 많이 보세요. 예. 일단 아니, 지금 이 예, 자리에서는요. 51,500원 무너질 때 저는 손절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을 만약에 장기 투자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요. 가격 메리트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어쨌든 멀리 보고 가져가려면은 싸게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행이 역사적인 고점에 와 있는 이 자리에서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으면은 나는 제일 고점에 매수하셔가지고 물려서 고생하는 자리거든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저가에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4만 원 이하로 빠질 때 그때 좀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4만 원 이하, 거고요. 예. 네, 그리고 그때까지 빠지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엔 그냥 관심을 가지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송 보시면 제가 많이 알려드리니까 공부를 예, 여기서 많이 예. 하세요. 아유, 나도 많이 봅니다. 네, 많이 보시면 이제 공부를 좀 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유한양행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제 51,5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다시 매수하고 싶으시면 4만 원 이하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앞으로도 계속 쭉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후성이요. 네, 후성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8,000원에 10%요. 네, 8,000원에 10%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네. 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도 불안하고, 네. 손절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기다려도 될지, 네, 기다리면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지, 그게 궁금해요. 네, 여기 올라오고는 있는데 요즘 좀 뜸하다 보니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후성 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인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매수하시고 좀 밑으로 많이 빠졌을 때 제가 뭐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갈 때 더 사시는 게 좋다, 더 사시는 게 좋다 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하셨다면은 사실 지금은 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때 매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 올라올 때 겨우 본전이 왔나 안 왔나 이걸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왔을 땐 가장 무서울 때가 가장 내가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요게 제 생각에는 지금 현대차가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 관련주, 뭐 전기차 관련주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요. 저는 역시 후성도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저 9,000원대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유 의견 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어정쩡하게 조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9,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9,000원까지 가서 그때 손절이 아니라 입절해도 될까요? 네, 한 8,000원 일단은 먼저 뚫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8,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9,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놓고 9,000원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는 하셔야 돼요. 네. 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청년님 걱정 다 사라지셨죠? 이거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목표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기업은행요. 네, 기업은행 매수가랑 비중은요? 7,500원에 30%요. 7,500원에 30%면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별로 궁금한 건 없고, 문현진 네. 멘토님하고. 네, 이야기하고 저도 싶으셔서? 한 5년 동안 방송 보면서 오늘 연락 처음 뵀거든요. 네.
근데 너무너무 성격이 맺고 끊는 게 분명하셔서 네. 통화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제가 예. 더 이상 전화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뭐 5년 동안 봐오셨다면 이제 저의 뭐 상담 스타일은 잘 아실 거다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네, 뭐 저는 항상 뭐 돌려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막 말씀하신 대로 그냥 최대한 직설적이고 그냥 최대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전문가로서는 소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일단 은행 부산이시죠? 네, 부산이시죠? 네 부산 사람입니다. 네, 저도 경상도 안동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안동은 제가 수학여행 때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예. 너무 안동 좋아요. 하회마을 예, 예. 거긴 수학여행 때 가본 것 같은데 어쨌든 사설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예. 예. 일단 은행 관련주, 금융주들이요. 사실 이제 좋냐 안 좋냐로 딱 따져봤을 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아니라고 봐요. 예. 네, 그리고 은행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 부실 채권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시중은행들에게 많이 빌려줬어요. 네. 왜 빌려줬냐면은 기업들부터 해서 소상공인부터 해서 힘든 사람들 많이 이렇게 대출해줘라라고 하는 의도로 많이 빌려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중은행들이 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예.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도 힘들어 보이고 어때요? 그냥 일반 소상공인들도 대출해주면 힘들 것 같고 그냥 개인들도 힘들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돈을 잘 안 빌려주고 있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많은 개인들이 돈을 빌렸습니다. 언제 돈을 빌렸냐면은 2016년, 17년, 18년, 19년 한번 거의 한 15년 때부터 우리가 무슨 붐이 일어났냐면요. 뭐 지금도 아직까지 청약 붐이 일어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청약 붐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그 직장인들이 신혼부부들이 뭐 직장 휴가까지 써가면서 청약하러 갔었어요. 네. 기억나세요? 예, 예. 그렇게 빚을 냈던 사람들, 그렇게 집을 담보로 빚을 내고 집을 사놨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직장을 지금 잃고 있고 무급이 되고 있고 무급휴가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빌려줬던 돈들이 주택담보대출로 이렇게 대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혹시나 저 사람들이 못 갚으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감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 은행이 가장 겁이 나는 거는 돈이 떼일까 봐잖아요. 그죠? 네. 돈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그거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은행들의 저는 대출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출 규모의 뭐 대다수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인 것도 맞는 거고요. 그리고 가계대출과 기업들, 지금 많이 힘든 기업들의 대출도 많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저는 그 금융 관련주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로는 절대 보시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저는 장기로 안 좋은 기업은 단기로도 매수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장기로 불안하면은 단기 매매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매도하시고 다른 기업 매수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단기적인 자리로만 이야기해 드린다면요. 8,000원대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한 9,000원까지는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8,000원을 뚫으면은 9,000원대까지 약간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지만 분할 매도를 꼭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8,000원을 뚫어내지를 못한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기업으로 그냥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다른 투자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저는 금융 관련주는 계속 안 좋다라고 몇 번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봤어요. 근데도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요. 오래 봐와도 이게 결국엔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많이 싸니까. 예. 예, 싼 거 아직까지 그 상관없게요. 싸다라고 생각할 만한 기업, 저평가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 이 기업 말고 예. 금융 관련주나 은행 관련주 말고 다른 기업 좀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동에 계신 시청자님과 팬미팅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상담 내용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 보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통화하셨으니까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계속 시청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아차 네, 기아차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29,250원에 비중은 5%야. 29,250원에 비중 5%요? 예. 네, 이것도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이거 우리가 뭐 팔아야 되나 안 그러면 매도가가 좀 가르쳐 줘고.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오늘 매도해야 되나 이거 여쭤봐 드릴까요? 네, 안 그러면 더 사도 되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전문가님 네. 기아차 29,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라고 하시는데요. 매도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요? 일단 추가 매수는 약간 부담이 되는 뭐 자리이기도 하고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일단 매도도 지금 당장 하실 이유는 없다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전기차 관련주가 막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율주행 테마까지 움직이면서 거기에 자율주행에 반도체가 들어간다.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불화수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후성과 같은 기업들부터 해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도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도체만 잘 매출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게 아니라 다른 산업들, 제조업 산업들이 같이 한번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매출이 거의 수출량이 80%가 줄었다 하던 게 4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역 재개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되면은 역시나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네. 기대감이 지금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 미국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 한 10시에서 11시쯤 되면은 그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다가 예. 뉴욕 증시 치면요. 네. 한 11시쯤에 딱 볼 수 있습니다. 11시에 보면은 네. 뉴욕 증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네, 미국 시장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거 보면은 뭐 파란색으로 시작을 했는지 빨간색으로 시작했는지 정도만 체크하신다면은 네. 내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11시쯤에 주무시기 전에 조금 이렇게 늦게 주무신다면 11시쯤에 뉴욕 증시 검색을 해보시고 만약에 좀 일찍 주무신다면은 아침에 한 7시쯤에 뉴욕 증시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뉴욕 증시가 빠졌다 이러면 얘도 팔아버리면 돼요. 매도 딱 진행해서 수익을 챙겨버리면 됩니다. 뉴욕 증시가 빠지면 저하고 오르면 놔두고요. 그렇죠. 뉴욕 증시가 뭐 한 2%, 1% 이상, 뭐 1.5% 네. 이상 빠졌다 이렇게 뭐 지수가 하락을 했다 이런 뉴스가 보이거나 증시가 빠져 있으면은 얘를 분할로 조금씩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멘토님 그럼 이게 무조건 단타를 쳐야 된다, 그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제가 뭐 이거는 뭐 온라인 강연에 오시면 제가 뭐 정말 많은 이야기 해드릴 수 있는데 방송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단단하지 못하거든요. 네. 경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파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게 사실 네. 순두부와 같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두부 살짝 건드리면 어때요? 터지죠. 터지잖아요. 지금 여기 살짝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예.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네. 살얼음판 걷듯이 어떤 네. 기업을 투자하시던지 간에 좀 단기 대응을 좀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난 시간에 댓글이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초보로 들어와서 체력 소모를 정신없이 하다가 전문가님의 상담 내용을 듣고 이제 정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아, 정리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아,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아무래도 네. 요즘 진짜 좀 체력 소모 이런 거 좀 힘들게 하시다가 맞아요. 네,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 계신다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도움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노란색 커플룩을 또 맞춰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요? 네, 노란색, 아, 노란색. 다음에는 제가 더 노란색이 있는데 새노란 게 있는데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그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세미나 일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 제가 무료 강연을 준비했고요. 역시 저는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초보자 분들이에요. 사실 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야 지금 얼마나 시장이 불안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 올라왔을 때 제 방송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급등한 기업들은 제가 일단 사기 전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 라는 이야기 때문에 뭐 제 목소리가 들린다 라는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 해오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가 드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상담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에 사셔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걱정이 돼서 역시 초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간과하고 있으신 게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장에 별로 타격이 없네요 하시는데 이거는 여기 지금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 들어온 초보 매수사 하시는 분들을 그게 뭐예요? 근데 파미셀 더 가는 것 같으니까 내 종목 어떻게 될까요? 미중 무역 전쟁이 싸운다나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고 기아차 어떻게 될까요? 이런 느낌으로 계속 들고 가거나 매수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건지를 제가 조금 더 일깨워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 세미나 주식 초보분들이라면 더더욱 많이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 세미나 일정 어떻게 다시 한번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저희가 골라서 스피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종목은 제일약품이고요. 매수가 38,0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지금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매도할까요? 뭐 아쉽지만 네. 뭐 진작에 매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뭐 그건 안 됐으니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일단 38,000원이라고 한다면 뭐 반등의 기회가 아직까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어차피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냥 본전이 무너지면 매도한다라고 보시고 지금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약수익 챙기는 것보다는 그냥 본전 무너질 때 매도한다 보고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자.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은 4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매수가 17만 9,500원, 비중은 10%인데요. 이분도 매도 시점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아까 전에 기아차하고 똑같죠.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는 매도 방법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미국 증시가 뉴욕 증시가 이렇게 꺾여 내려갈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역시 백신 기대감 때문에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역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으로 드린다면 20만 원대를 일단은 목표가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뉴욕 증시에 관심을 좀 가지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매수가 4,020원이시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분석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뭐 분석할 게 없죠.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런 기업들, 급등한 기업들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측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요. 항상 함정에 빠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간사하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갈 거다라고 믿음을 가지게 돼서 확증 편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분석하려 하지 마시고 내 눈앞에 있는 수익률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4,000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수익률이 약 한 30% 이상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30% 이상의 수익률과 수익금을 보고 내가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매도를 딱 진행해 주셔야 그게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소 절반 이상 매도하자라는 의견과 밑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역시 5,300원대 익절가를 잡아놓고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9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신데요. 끌고 갈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게임 관련주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넷마블은 이제 실적 발표가 났기 때문에 악재가 드디어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작용을 해서 뒤쪽에는 열려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밑으로 무너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가져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무너지게 될 때 9만 원대에서는 그냥 손절하고 다른 기업을 투자하시거나 또는 이 기업이 조금 더 싸게 내려오거나 했을 때 또는 다른 게임 관련주를 잡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시세를 내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9만 원대가 무너질 때 매도,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넷마블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인스코비입니다. 인스코비 매수가 4,180원, 비중은 15%이신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런 이제 기업들은 이번 뭐 코로나 사태에서 엄청나게 뭐 수혜를 받지도 못했고 뭐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했어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처치가 곤란한데 보통 이제 제가 현금 70%를 마련하시고 주식 비중 한 20-30%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20-30%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또 한 번 뭐 코로나 충격이라던가 미중 무역 전쟁 충격으로 한 번 더 휘청거릴 때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잊어버리시자. 이거는 그냥 혼자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내버려 뒀다가 거래량이 생기면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자. 지금은 아니고 거래량이 최소 2천만 주 이상 좀 올라와 줄 때 그때 대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SM코어 매수가 7,663원 그리고 비중 5%이신데요.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목표가 어떻게 볼까요? 일단 SM코어 같은 경우에 매수를 뭐 하신 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차트 모양이거든요. 제가 뭐 떨어지는 종목들 좋아하고 역배열 종목들 좋아하지만 저는 하락이 끝난 종목 위주로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를 잡아놓고 대응하는 게 좋아요. 그 말은 지금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대응점을 좀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역시 8,500원대가 저는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8,500원대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그냥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려고 본다면은 SM코어는 좀 더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본 후에 해야 된다라는 전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M코어까지 오늘의 유튜브 댓글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빨리 남겨주실수록 더 좋으니까요.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성정보요. 네, 인성정보 매수가랑 비중은요? 5,400원 15% 샀어요. 네, 5,400원에 15%요? 예, 네, 이거는 언제 이번에 매수하셨어요? 며칠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오늘 급격히 이게 떨어지니까 웬일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인성정보 5,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이신데요. 이거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뭐 의료협회에서 원격 의료 도입에 반발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원격 의료 관련주죠. 근데 제가 뭐 원격 의료 관련주에 관심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간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올라간 기업 사보시니까 어때요? 즐거우세요? 아니면 조금 지금 참담하세요? 참담합니다. 네, 그럼 올라간 기업을 샀을 때 즐거운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참담한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야 될까요? 이번 그래요? 경험을 뼛속 깊이 좀 새겨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네. 이렇게 올라온 기업, 좋다고 하는 기업, 핫한 기업,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기업을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주식을 하다 보면 진짜 귀신에 홀린 듯이 나도 모르게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때 정신을 꽉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잡기가 힘들다 한다면은 예전에 그 법륜 스님께서 천성을 고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제가 법륜 스님의 이제 증문즉서를 한 번씩 보게 되면은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천성을 고치는 법,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천성을 고쳐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섣불리 매수하는 방법들을 고쳐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고쳐내려면은 법륜 스님의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은 그 철물점 가가지고 전기 충격기 있잖아요. 호신용 전기 충격기 따따따따 하는 거. 예, 네, 그걸 사가지고 나도 모르게 뭔가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버릇이 나올 때 허벅지를 그걸로 찢어버려래요.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충격을 빡 받겠죠, 그죠? 네, 그러면 다음번에 이런 기업을 또 내가 매수하려고 하면은 그 전기 충격기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손이 덜덜 떨려서 안 된대요. 한번 그런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매수 습관은요, 올바른 매수 습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내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를 악물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좋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최대한 매수하지 말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라고 했을 때는요, 손실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부터는. 예,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대책이나 내놔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이걸 손실 없이 나오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손실은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인성 정보가 밑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갔을 때 오늘 저점 자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4,800원 자리가 있잖아요. 예. 여기가 지켜진다면은 손실 없이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때 그냥 본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예. 4,800원 무너진다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손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손실 본 금액이 아프고 쓰라리겠죠, 그죠? 네. 그 쓰라린 만큼 앞으로 이렇게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예.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오늘 많이 빠졌던 그 자리까지 더 빠지면은 네, 매도하는 게 그때는 낫겠네요.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4,800원 손절 의견 드리고요. 네. 4,800원 지지가 된다면은 올라갈 때 5,500원 이상에서 일단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잘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대신 앞으로 다음은 꼭 이렇게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손님 지금 걱정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다음번에는 잘 매수하셔서 다음번에 더 큰 수익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트리온요. 네,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은요? 21만 3천 원. 네, 21만 10%. 3천 원에 비중 10%요? 예. 네, 이것도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예, 어제 했습니다. 아, 어제. 그럼 이거 어떤 점 궁금하세요? 이거 잘 했는 건지 네. 궁금했어요. 아, 종목 전망 같은 거 궁금하신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까 네.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 21만 3천 원에 어제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네, 뭐 일단 잘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잘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 가능하냐라는 뭐 질문에도 추가 매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독설가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저 사람은 나쁘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우리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어제 나 음주운전했다라고 자랑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 어제 소주 2병 먹고 운전해서 집까지 갔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잘 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게 독설이에요? 예. 그거 나쁜 이야기예요? 독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잘 못한 건 잘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 음주운전하다가 야 어제 나 사고 안 났어라고 하면 우리가 야 그러다가 진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사고 나면 너만 다치는 게 아니야 남도 다치는 거야 라고 하면 독설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지금 우리가 매수를 잘못하고 있고 이렇게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분들께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네. 제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과 같이 이렇게 급등한 기업을 급등해가지고 올라와 있고 그리고 최고로 핫한 기업을 지금 매수하셨다라고 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매수하셨냐에 따라 가지고 잘한 걸 수도 있고 못한 걸 수 있는데 나는 이거 단기로 지금 저점을 그냥 20만 3천 원에 손절하겠다 보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 23만 원에 매도하려고 매수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단기 대역 정말 잘하시네요. 그 정도면은 매수 잘하셨습니다. 셀트리온을요라고 할 텐데 셀트리온을 제가 지금 어제 매수했는데요. 이거 앞으로 괜찮을 것 같고 중장기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 사라고 하면 더 사고요. 내가 그냥 전문가 말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잘못됐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단기로 한 겁니다. 단기로 했으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단기로 했냐 장기로 했냐 문제가 아니라 예. 단기로 했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장기로 네.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정 기준이라든가 비전을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투자를 잘하고 있네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칭찬할 때가 있는데 그 칭찬할 때가 언제냐면은 기준을 가지신 분들에게 저는 칭찬을 많이 해요. 잘하고 계십니다라고요. 근데 지금 기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뭐 좋다고 하면 더 살라고요 이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준이 없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은 또 올바른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은 잘못하셨지만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23만 원짜리는 무너지게 되면은 단기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역시 실적이 괜찮고 셀트리온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23만 원 이상의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게 좋다. 올라왔다고 해서 더 가져갈까 하면서 단기로 들어왔는데 중장기로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23만 23만 원대. 원 선까지만 보려고 그래요. 네, 23만 원 선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고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20만 3천 원짜리 무너질 때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셀트리온 이제 23만 원 그리고 20만 3천 원 이 두 가격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기억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파라다이스를 매수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아, 매수하고 싶으셔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파라다이스 매수해도 될까요? 네,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오프닝 때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너 그 문현진 전문가 너 자꾸 매도만 하라 하지 말고 섹터 좀 알려줘. 정보 좀 줘봐. 다 알려주고 있는데 네. 자꾸 파라다이스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런 파라다이스 관련 이런 기업들보다 중국 관련 이런 약간 불확실한 기업들보다는요. 원격 의료 관련주라던가 보안 테마, 블록체인 테마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찾기가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방송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포털 사이트에 그냥 블록체인 관련주라고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실적도 좋고 아직 주가가 저점이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투자가 그게 좀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한국화장품을 전문가님한테 사서 팔고 좀 나 현금을 들고 있는데 남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좋은 미수시 갖고 지금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제 말을 들을 거면 제 말을 들으셔야 되고 남들 말 들을 거면 남들 말 네.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전문가님 사공이 말 많으면 들었죠.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지요? 네, 산으로 가요. 제 전략은 확고합니다. 저는 지금 현금화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도 아니. 현금 비중 커야 되고 종목 개별 테마를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그러면? 네,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좀 들고 가셔도 좋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테마 관련주들을 조금 더 업종별로 좀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은 좀 일찍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일찍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모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220명 이상 돌파를 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제가 또 최고점 찍나요?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봐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네.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